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2.27조로 2.3조 달러 가까이 되고 3.3% 상승하고 비트코인 48,232달러로 2.5% 상승했다. 어느덧 비트코인이 또 다시 올라가서 48,000불까지 됐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올 초에 상승하다가 4월 말 5월 달에 하락하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더 하락할 것처럼 느꼈지만 반등해서 5만 1000불까지 왔다가 다시 4만 3000불 반등하고 4만 8000불까지 와 있습니다. 이 상태까지 와 있죠. 체인링크 비트코인 페어 쌍으로 보면은 체인링크도 바닥을 계속 다졌던 거다. 어큐뮬레이션 지역으로 보면은 길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승할 수도 있다. 즉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오타 역시 똑같이 이렇게 2007년도 말 다 같이 하락해서 계속 존재감 없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2021년 다시 상승을 하고 같이 하락을 해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전 고점을 넘어서 XRP처럼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다시의 파운더 니콜라스 멀튼이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이 10만 불 갈 것인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스 멀튼은 사상 최고치 64,000불 이상 10만 불까지 경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 43,500달러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죠. 이 지점은 저항선이 되기도 했고 저항선이 되었죠. 그리고 지지선이 되기도 한 43,500달러가 상승의 지지와 저항의 핵심 수준에 가깝게 여기에서 거래가 되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지지대로 붙여서 48,000불까지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 저항 라인을 여러 번 테스트를 했다. 여기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죠. 항상 특정 범위의 지원을 여러 번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다. 바닥을 다지고 또 계속 뚫기를 시도하고 더욱더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락과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를 했던 것이죠. 판매 측면의 압박과 잠재적인 신규 구매자를 압도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지지 수준을 더 넘어서야 된다. 즉 이제는 여기 48,000불, 51,000불 이때에서 바닥 다지기랑 하고 저항 뚫는 연습을 해서 이쪽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비트코인을 새로운 지지 수준으로 굳힌 후에 더 높은 최저치와 최고치로, 이것이 더 높은 최고 최저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나아가면은 64,000불, 여기가 또 한 번의 최고치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점에서 10만 불까지는 한 번에 쫙 올라갈 수도 있다. 2단계에서 더 높은 최저치를 설정이 되고 지지 범위를 테스트하는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여기와 여기 64,000불 이런 라인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야지 나중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이전의 최고치인 올타임 하이 64,000불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 할 것이냐? 멀튼은 12월, 내년 1, 2월 그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내년 9월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올라갈 수도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언급하는 것은 쉬운 도전이 아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쉬운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분석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2만 달러 밑에서 거래되던 게 2020년 11월 달러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업 앤 다운, 풀백,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을 겪었다. 니콜라스 머핀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기는 내년 1월, 2월로 보면 되겠다. 스카이 브릿지와 SEC와의 얘기를 하고 SEC 게리 겐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은 헤지펀드, 사모 주식,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7월 현재 운영 중인 자산은 60억 달러가 넘습니다. 12월 스카이 브릿지는 비트코인에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1억 8,2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올 3월에 SEC의 비트코인 ETF를 개설하기 위해 신청해서 SEC와 스카이 브릿지와의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춘 ETF, Exchange Trade Fund를 론칭을 신청했던 3월 이후에 스카이브릿지는 순자산의 80% 이상을 디지털 경제 및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디지털 자산 자체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SEC가 원하는 것입니다. SEC는 우리가 직접 코인을 사기를 원하지 않고 기관을 통해서 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캐치해서 1년 전에 스카이 브릿지의 사카라무치 회장은 이렇게 SEC와의 ETF를 개설을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산업 생태계를 암호화 마이닝 회사, 그리고 암호화폐 마이닝 장비 공급 업체, 그 다음에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회사, 암호화폐 주로 관련 보유한 기타 금융기관 이런 데와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사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인 것이죠.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관계한 곳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 브릿지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기업은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및 기타 기업을 위한 디지털 결제 게이트웨이를 운영해서 온라인 자산 관리 및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스카이 브릿지라서 스카이 브릿지는 SEC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다음 뉴스는 SEC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미국 상원금융주택도시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이제 CNBC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의 공간에서 충분한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와 다른 불법 행위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융주택도시위원회에서 다른 데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충분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불충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충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장을 와일드 웨스트라고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은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이어 케어. 우리 같은 사람을 충분히 보호를 해야 되겠다. 우리들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데 보호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보호를 해주냐? 암호화폐 금융, 발행, 거래, 대출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 보호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와일드 웨스트, 바이어 케어가 필요하다. 지금은 자산 클래스에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사기, 남용 이런 것이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 사기를 당하기가 너무 쉽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는 상당수의 암호화폐 업체들이 기존 규정을 무시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분야에서 수많은 부분의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며 재정 안정을 보장하는 규제 프레임 내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토큰들이 증권이라고 등록해야 되는데 증권이라고 등록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플랫폼에 대해서 언제든지 SEC와 게리 겐슬러는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플랫폼과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 많은 플랫폼 안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토큰이 있습니다. 50개, 100개, 1000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적 상태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코인이 아니라 증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거래 플랫폼에 증권이라는 부류가 있는 한, 법률에 따라서 면제 자격이 없는 한 위원회에 SEC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게리 겐슬러는 자신은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조치가 필요하고 잠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자신은 언제든지 기술적인 중립 상태를 원하고 주장한다고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